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해 잘해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나 당연시하는 태도였던 적 말입니다. 내가 더 베풀고 더 이해하려 노력할수록 상대방은 나를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 씁쓸한 기분. 마치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손해를 보는 듯한 불합리함에 깊은 상처를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 같이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타인의 무례함에 이토록 마음 아파해야 하는 걸까요? 왜 나의 선의가 때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러한 고민, 즉 잘해줄수록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인간관계의 기술을 넘어 우리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철학적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당신의 진심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잘해줄수록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들의 심리는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왜 어떤 이들은 타인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더불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심지어는 상처 입히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진심을 다해 잘해준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경험은 가장 큰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종종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너무 만만했나? 와 같은 자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착하게 사는 것이 바보 같은 일인가? 라는 회의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심리적 문제 혹은 잘못된 관계 인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선의와 친절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며 문제는 그 선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오용하는 상대방에게 있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럼 잘해줄수록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심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이 너무 너그럽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으며 거절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상대방은 당신을 쉽게 대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부드러운 솜털을 가진 강아지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당신의 친절함이 오히려 약점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는 상대방이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거나 당신의 호의를 이용하려 들 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살피며 자신들의 행동이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지를 탐색합니다. 당신의 관대함은 그들에게 무례함을 위한 면허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둘째,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착각하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도움에 감사함을 표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당신의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마치 매일 아침 뜨는 해를 보며 감사하기보다 당연히 떠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인간의 습성 중 하나로 익숙함 속에서 감사함을 잊어버리는 경향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배려와 친절이 일상화될수록 상대방은 그것이 당신의 선택이 아닌 마치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노고나 희생을 인지하지 못하며 당신이 베푸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진정한 상호 존중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셋째,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심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호의를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며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욕구와 목표만을 우선시하며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며 관계를 주고받음의 개념이 아닌 일방적인 받음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읽거나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자신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타인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기심은 그들 자신의 내면적 공허함이나 불안감에서 비롯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항상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넷째, 자존감 결핍과 열등감에서 비롯되는 무시입니다. 진정한 자존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종종 타인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마치 작은 새가 큰 새 앞에서 목청껏 소리 지르며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당신이 잘나거나 행복해 보일수록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열등감이 자극되어 당신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정한 내면을 감추기 위해 타인을 공격하거나 깎아내리는 방어기제를 사용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자신의 부족함을 투영하는 거울이 되기도 하며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불편할 때 당신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강한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에게 칭찬과 관심을 받으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기대만큼 자신을 우러러보거나 칭찬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관계는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그 거울이 자신을 아름답게 비추지 않으면 그 거울을 부수려 합니다. 그들은 타인을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로 여기며 당신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들의 세계는 오로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며 타인의 존재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여섯째, 불안감과 엄격한 잣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면에 불안과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보다 위에 서야만 안심하는 심리 상태를 보입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경쟁의 대상이며 자신이 우위에 서지 못하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로 이어지기도 하며 당신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통제권을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큼 타인도 완벽해야 한다고 여기며 조금이라도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쉽게 경멸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가혹하며 그 가혹함을 타인에게도 적용하려 합니다. 그들의 무시는 당신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왜곡된 기준과 불안정한 내면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구체적인 특징들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종종 타인의 의견이나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감정을 느끼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합니다. 대화에서 당신의 말을 끊거나 당신의 의견을 비웃거나 아예 듣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여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하고
타인에게 전가하는 모습도 자주 목격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항상 외부 요인이나 타인에게서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감정 표현에 미숙하여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미성숙은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하며 결국 타인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시당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우리는 종종 거절을 못하고 억지로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일이 많으며 나의 기분보다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특징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를 더욱 만만하게 여기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괜찮아, 내가 좀 더 참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기 희생적인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상대방의 무례함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고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는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잘해줄수록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단순히 상황을 회피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넘어 적극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첫째,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무례한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의 친절함이 상대방에게는 만만함으로 비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단호함은 당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이는 결코 공격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끊거나 비웃을 때 제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거나 저는 당신의 그런 태도가 불쾌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단호함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더 이상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각인시킬 것입니다. 둘째,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감정적인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타인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감정은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를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접근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이는 마치 당신의 집에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울타리는 안전을 제공하며 불필요한 침입을 막아줍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지 않거나 당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명확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경계를 허무는 사람은 결국 당신을 함부로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존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존감을 높여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타인의 무시가 당신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을 보호할 줄 압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타인의 무시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자신만의 강점을 찾고 스스로를 칭찬하며 당신의 성취를 인정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자존감이 단단해질수록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관계 재정립 혹은 거리두기입니다. 상호 존중이 없는 관계는 제고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관계라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때로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 관계의 재정립이나 심지어 단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과 평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모든 관계가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독이 되는 관계는 단호하게 정리함으로써 당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관계는 줄여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감정 표현에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억누르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이 불편하거나 불쾌하다면 그것을 명확하게 표현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결국 당신 자신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솔직한 감정 표현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경계를 알리고 더 나아가 건강한 관계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정 표현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방식이 아닌 나 메시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 때문에 화가 난다보다는 당신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 제가 화가 납니다와 같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용기는 건강한 관계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가치관 재정립입니다. 자신이 왜 특정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살펴보고 타인에게도 다양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당신 자신의 가치관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친절과 배려가 모두에게 통하는 만능 키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잘해줄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친절과 배려를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야 합니다. 부탁하지 않은 친절은 때로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거나 당신을 만만하게 보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귀중한 자원인 친절과 배려를 아껴서 진정으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을 모든 이에게 낭비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호의를 감사히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합니다. 일곱째,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자세, 말투, 시선 등 비언어적인 표현 또한 중요합니다. 어깨를 펴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하며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십시오. 이러한 당당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존중받을 만한 존재임을 무의식적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불필요하게 자신을 낮추거나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덟째, 마지막으로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친절과 배려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활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나의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관계에 투자하고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과감히 에너지를 회수하십시오. 이러한 변화는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행복과 평안이 그 어떤 관계보다도 우선되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적이며 이를 어디에 사용할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타인을 무시하는 행동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자신을 탓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당신에게 지속적으로 불행과 상처를 안겨준다면 그 관계를 제고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신의 삶은 소중하며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무례함에 상처받거나 자신의 선의를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이 더욱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떠한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순간부터 당신은 자신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며 당신의 진심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온 마음을 다하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는 당신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건강한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디 이 강연이 당신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 당신이 앞으로 걸어갈 길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존엄성과 행복을 지키는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디디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강연을 통해 얻으신 지혜를 바탕으로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